임자자는 현역가왕 3 결승전 직전 빈예서를 비밀리에 만나 조언을 해주고 그녀에게 우승을 안겨줄 운명의 노래를 건네주었다. 결승전 당일 스튜디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마치 누군가가 숨을 참는 것처럼 무거웠다. 평소라면 대기실 앞을 바쁘게 오가는 스태프들의 발소리, 무전기의 잡음, 메이크업 파우더 냄새가 뒤엉켜 쇼의 기운을 만들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늘 뭔가 있어요. 그 말은 리허설용 물을 나르던 막내 스태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였다. 그는 복도 끝을 힐끗 보며 손에 쥔 페트병을 꼭 쥐었다. 마치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빈예서 대기실. 방금 전에 누가 들어갔거든요. 나는 무심코 누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을 듣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다. 임자자요. 그 이름은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단어였다. 사람들은 임자자를 웃음의 사람으로만 기억했지만 방송가에서는 다르게 말했다. 그는 무대 뒤의 흐름을 읽는 사람. 한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사람. 무엇보다 노래를 보는 눈. 이 유독 날카로운 사람. 그런 임자자가 결승전 직전 빈예서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 사실 하나로 복도는 갑자기 숨겨진 비밀로 가득 찼다. 스태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삼켰고 누군가는 무전을 꺼버렸다. 누군가의 한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의 공기는 이미 결승전의 승패가 정해져 버린 듯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빈예서는 그날 아침부터 평소와 달랐다. 화장도, 헤어도 완벽했지만 눈동자가 자꾸 흔들렸다. 대기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손가락 끝을 비볐다. 누군가는 긴장해서 그래 라고 말했지만 가까이서 본 스태프들은 고개를 저었다. 긴장 정도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죠. 결승 리허설은 거의 전쟁처럼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마지막 무대를 위해 목을 풀고 마이크를 조정하고 무대 동선을 확인했다. 심사위원석도 분주했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생중계 카메라가 잡아낼 것을 알기에 모두가 자신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빈예서는 리허설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잠깐만요. 그녀가 스태프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벽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10분만. 10분. 결승전 리허설 중 10분은 제작진에게는 10년처럼 길었다. 하지만 그때의 빈예서는 이상할 만큼 단호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날 빈예서가 향한 곳은 스튜디오 내부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공식 일정표에는 적혀있지 않은 방. 대기실보다 조용하고 복도에서 한번 꺾어 들어가야만 보이는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였다. 문 앞에는 단 한 명의 스태프만 서 있었다. 평소라면 제작진이 오고 가는 걸 막기 위한 안전요원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날의 그 스태프는 확실히 달랐다.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손바닥을 들어 지금은 안 됩니다. 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나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문틈 사이로 그 안을 본 사람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검은색 후드를 눌러 쓴 빈예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의 임자자였다. 임자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파일은 평범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다. 악보였다.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결승전 직전, 악보라니. 임자자가 조용히 말했다. 예서야, 넌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해. 빈예서는 숨을 삼켰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울음을 버티고 있었던 얼굴이었다. 무서워요. 오늘 제가 다 무너질까봐. 그 말에 임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무너져도 돼. 근데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줘.
결승은 노래로 이기는 게 아니야. 순간으로 이겨. 임자자는 파일을 빈에서 앞에 밀어놓았다. 이게 내 운명의 노래야. 운명의 노래요? 임자자는 잠깐 웃었다. 웃음인데도 이상하게 차가웠다. 방송용 웃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건 사람들이 너를 천재라고 부르게 만든 무기였어. 근데 오늘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야. 고백이야. 빈에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스쳤다. 이걸 결승에서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임자자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이 노래는 네가 진짜 너로 서겠다고 결심했을 때만 완성돼. 빈예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임자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가사였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이상하게 숨을 막히게 했다. 나는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빈예서의 눈물이 그제야 뚝 떨어졌다. 그날 스튜디오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빈예서가 곡을 바꾼다. 결승에서 새로운 노래를 한다. 임자자가 개입했다. 제작진은 흔들렸다. 방송은 생방송. 변수가 생기면 모든 큐시트가 무너진다. 하지만 빈예서는 이상하게 침착해졌다. 회의실에서 나올 때 그녀는 더 이상 손가락 끝을 비비지 않았다. 걸음이 분명했고 눈빛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결승전 생방송이 시작됐다. 관객의 함성이 터졌다. 카메라는 참가자들을 차례로 비췄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늘처럼 단단했다. 마지막 무대, 마지막 곡, 마지막 기회. 빈예서의 순서가 다가오자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숨소리 하나까지 확대되는 정적. 그런데 그때였다. 무대 뒤 조명 콘솔 옆에서 누군가가 짧게 외쳤다. 곡 바뀌었어. 제작진의 얼굴이 굳었다. 음악 감독은 헤드셋을 잡고 소리를 죽였다. 지금 그 곡 큐시트에 없는 곡인데요? 알아요. 근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음이 울렸다. 첫 음은 예상보다 낮고 느렸다. 트로트 결승에서 흔히 기대하는 화려한 전주도, 드럼의 폭발도 없었다. 단지 고백처럼 조용한 음. 관객석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는 얼굴로 서로를 봤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순간 무대는 결승전이 아니라 고요한 컨퍼션 부스 같았다. 빈예서가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가사는 그 한 줄에서 시작했고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얇았지만 그 얇음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상처를 숨기지 않는 소리, 눈물이 섞여도 멈추지 않는 소리. 무대 중반, 카메라가 관객석을 잡았다. 어떤 팬은 입을 막고 울고 있었다. 누군가는 멍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잘한다. 위 감탄이 아니라 저건 진짜다. 라는 충격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빈예서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노래할게. 그 순간 조명이 바뀌었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무대 뒤쪽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녀의 실루엣을 크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신호처럼. 노래가 끝났다.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이 폭발로 바뀌었다. 함성은 환호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스태프들조차 손을 떨며 박수를 쳤다. 음악 감독은 자기 입술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건 결승곡이 아니라 엔딩이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